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원에서 두 할선을 통한 각에 대한 형태를 적고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선 정리할 때 나오죠, 그죠? 그 전에 과정에서 이미 증명을 해야 이 과정이 증명이 되지만 우리가 이 각과 얘를 연결시켰을 때 두 할선을 쭉 연장시켰을 때 만나는 이 두 가지 각의 형태가 완전 동일하고 이 두 가지의 각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그죠?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든 문제 말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연결시켰을 때 1번과 2번에서 지금 기본적인 상황이 이 주황색에 있는 각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하고 그리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각이 완전히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림에 나타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 두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사인 법칙으로 구현시켜서 조건을 얻어낼지 이게 필요한데 볼게요. AB라는 공통현을 가지고 사인 AB와 마주보는 사인값 그리고 AB와 뭔가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어차피 이 삼각형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긋든 이런 식으로 긋든 해서 사인 이각 혹은 사인 이각이랑 관련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든지 아니면 좀 적어보든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었을 때 사인의 예와 사인의 예와 공통현에 대해서 반지름의 값이 1대2이기 때문에 이 값의 사인 값과 이 값의 사인 값이 몇 대 몇인지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공통현인 AB를 가지고 사인 법칙 두 번을 이용해서 쓰는 거는 조금 좀 의미가 있는 조건이 아닌 사인 값과 사인 값의 비율이 다른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변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했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서 공통연이 제일 먼저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거지. 사실 저는 맨 처음 풀었을 때 이렇게 풀진 않았고 아무래도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주어져 있는 정보는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왼쪽에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변의 성질이 물론 A, B라는 것이 공통 변이기 때문에 약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숫자로서 나와 있는 변의 길이는 이 AC의 길이인 게 보이시나요? 그죠? 결국 왼쪽 삼각형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변의 길이는 AC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3이라는 길이와 마주보는 각 ABC의 각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게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쪽으로 이어갔고 그렇다면 오른쪽의 사각형에서도 보조선을 적절하게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각을 구현시키려면 어떤 형태로 보조선이 필요할까? 이쪽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아무래도 1번에 있는 보조선을 그어서 주황색에 있는 각을 부셔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는 쪽에 보조선을 그어서 그러한 각을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쪽으로 보조선을 잡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또 이제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보라색의 보조선을 그어 버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C2라는 이쪽이죠, 그죠? 이쪽에 있는 C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그죠? C라는 변이 포함된 삼각형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순서가 반대여서 얘를 보기 위해서 먼저 보수선을 잡을 수도 있고, 도형은 발상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발상으로. 그러면 남은 거는 그러한 이 각이 동일한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의 성분이든지로 갖고 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황색에 있는 각을 만들었을 때 사인 예분의 예가 사인 예분의 예죠, 그죠? 사인 예분의 예는 사인 예분의 예가 1대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라색의 길이가 6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홍색 길이의 3분 C의 길이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3도 알고 6도 알고 한 각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물론 뭐 끼인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끼인 각만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한 끼인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봤을 때 오른쪽에서 삼각형 ATE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죠. 그죠?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그렇다면 이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의 값만 구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1번 확실하게 끝내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2배 5의 6의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가볍게 암산을 하면 4분의 3의 값으로 쉽게 나오겠죠. 당연히 암산은 아니고 이제 풀어봤죠, 그죠? 4분의 3이고. 두 번째로 아래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만 결정해 봅시다. 그래서 3의 제곱에 더하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3의 6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게 지금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C2의 전체 제곱이더라. 되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뭐 다 끝났죠, 그죠? 9 더하기 36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약분을 시켜버리면 플러스 27. 따라서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몇인가요? 45니까 72. 그죠? 72.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C2의 제곱이 72니까 따라서 C2는 3루트 아니네요. 6루트는 거죠. 6루트 2. 6루트 2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풀이가 잘 나오면 상관없지만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보조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물론 모든 문제를 풀었을 때 특히 이 도형 문제에서 당위성이 참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데 결국은 혼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내려면 처음 보는 문제에서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보조선을 긋는 그런 당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왜 저렇게 당위성을 가져가야 될까를 제가 설명한 걸 잘 이해해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